이 사건 최초 보도한 안정모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딱 22일이 걸렸습니다. 그동안 변곡점도 꽤 있었죠. 네,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. 네.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김 씨 매니저의 거짓 자수였습니다. 김 씨의 점퍼를 입고 출석한 해당 매니저가 사고 차량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거짓말이 들통났던 겁니다. 네. 사고 때문에 공황을 겪었다던 김 씨가 경기도 구리 호텔로 이동했고 주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사실도 드러났죠. 또한 술잔에 입만 댔다고 진술했다가 사고 전 음주가 의심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음주운전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. 네. 또한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사고 수습을 요구하거나 압수된 아이폰 비밀번호를 장기간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영장 전담 판사가 질타한 건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. 만약 처음부터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정상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. 적용된 수치 때문에요. 네,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했는데요. 네. 면허 정지 기준 수치인 0.03%를 약간 넘긴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.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지만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겁니다. 네. 실제로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습니다. 예. 참 안 기자. 그 변호사가 그렇게 피해자 연락처를 찾았다고요. 네, MBN 취재 결과 김 씨 측 변호인단은 경찰에 피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9일 사고 당시 충돌했던 피해 택시기사를 상대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김 씨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. 네. 도주치상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입증한다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경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연락처를 제공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이 양쪽에서 합의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? 이번에는 왜 거부한 거죠? 피해자가 싫다고 한 건가요? 네, 사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양측을 연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. 또 피해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섣불리 넘겨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러니까 공은 검찰한테 넘어갔습니다. 최대 20일까지 조사할 수 있는데 수사 쟁점은 뭐가 될까요? 네, 최대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.03% 이상이라고 판단했는데요. 네. 법조계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17시간이나 흘러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 네. 김 씨의 변호인단도 같은 논리로 방어할 가능성이 큰데 경찰이 김 씨의 음주 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만큼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그런데 김호중 씨의 팬이 동료 가수인 임영웅 씨를 공격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네, 김 씨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지난 25일에 열린 임영웅 씨의 콘서트 관련 영상에 댓글을 달아 도마에 올랐습니다.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 번 돈으로 김호중의 위약금을 대고 구속에서 풀려나는데 보태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. 논란이 거세지자 김 씨의 공식 팬클럽에서는 사칭자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칭자라고 해서 팬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군요. 예, 지금까지 안정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